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작되는 다원 MD반, 강서고반이죠. 강서고반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맡을 이제 다원 MD반이 어떤 수업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세한 수업 일정은 아마 자막에 들어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업 대상을 설정을 할 때 되게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강서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다들 아시겠지만 독서실 랭크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좀 잔인하긴 한데 전교 등수를 쪼개서 30등까지만 A석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이제 수업 대상을 강서구 학생들 중에 1학년 학생들 중에 A석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학생들을 일단 당연히 A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1차 목표인 수업이고요. 그럼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독서실 랭크가 내신 시험을 기준으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시험을 잘 보게 하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내신 시험을 잘 보려면 특히 강서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을 잘 풀려면 단순한 개념 수업이나 유형별 문제풀이의 반복만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죠.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려면. 그래서 저는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에 좀 익숙해지게 하도록 좀 실제 학교 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학교 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모의 시험을 좀 주기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준비가 됐다 싶으면 주기적인 모의 시험으로 일단 학생들이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에 좀 익숙해지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는데 시험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비하면 시험 시간이 길긴 한데 문제들 난이도가 골고루 퍼져 있다 보니까 고난이도 문제들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사실 문제를 보는 눈이라고 적혀 있는데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하는 그런 풀이법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저는 문제별 최적의 풀이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엄선한 여러 기출 문제들을 참고한 문제들로 이루어진 자체 교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풀이법을 소개를 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을 잘한 자체 교재만 잘 따라온다면 우리의 1차적 목표인 독서실 A석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서 또 멈추면 안 되죠. A석 들어갔다고. 거기서 내신 1등급으로. 그리고 강서구 내신의 특징이 사실 다른 일반 고등학교들은 내신 문제, 내신 공부, 그리고 수능 공부 사실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강서고에서 특히 수학은 내신을 잘 따라온다면, 내신 성적을 높여놓는다면 그에 비례해서 수능 성적도 올릴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체 교재를 잘 따라온다면 A석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내신 1등급, 거기서 더 나아가서 최종 목표죠. 수능 1등급으로 간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수업을 구성한 목표와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수업 외에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먼저 복습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주기적인 모의 시험과는 별개로 매 수업 시작 전에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는 테스트도 직접 만들어서 문제들을 엄선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끝이 아니죠. 사실 테스트를 진행을 했으면 여기서 내가 이걸 틀렸는데 왜 틀렸지? 뭘 몰라서 틀렸지? 이 개념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구나. 이런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을 학생들 개인별로 저는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피드백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얻어가는 게 많으려면 강사들을 되게 괴롭혀야 돼요, 저를. 선생님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들을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문제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요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구를 편안하게 사실 할 수 있으려면 학생과 강사 간의 거리감이 좀 줄어들어야겠죠.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학생들이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를 위해서라도 저는 제가 직접 클리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언제든지 뭐 개별 상담은 물론이고 뭐 SNS를 활용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친하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수업의 간단한 소개였고요. 저는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다원수학 목동관에서 여름방학부터 진행될 만점 사관학교 특강, 그 중에서 수2 과목을 맡은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수업 대상은 고1이에요. 고1. 고1 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에 수2를 왜 들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수2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수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리가 됐죠. 공통과목에는 고등수학 상하와 수원 수2, 그리고 선택과목에는 확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선택과목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이런 현상을 좀 줄이고자 아마 공통과목의 중요성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공통과목에서 학생들의 등급을 당락시키려고 아마 공통과목의 변별력을 좀 높일 텐데, 특히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킬러 문제들이라고 하죠. 킬러 문제들이 수2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킬러 문제 중에서도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는 사실 수2에서 많이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 봤는데, 당장 얼마 전에 실행된 이번 연도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를 찾아보니까 22번이에요. 오답률이 98%죠. 2%의 학생들만 정답을 맞췄다는 거예요. 98% 이 문제도 수2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려운 이런 킬러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걸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킬러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푸나요?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런 킬러 문제들은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반복을 해보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 유형들이 있겠죠, 개념마다. 그럼 이 유형은 이런 풀이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 유형은 이런 풀이법으로 풀어야 된다. 라는 걸 학생이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특히 이런 킬러 문제들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답을 물론 맞춰야 되고,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으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문제별로 최적의 풀이법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풀이법을 떠올리게 할 수 있으려면 사실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유형별 문제풀이를 반복을 하기 전에 당연히 개념이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고1 학생들이 이제 수2 개념 수업을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면 이제 내년에 2학년 올라가서 수2 수업을 진행할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수2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수2 강의를 맡게 됐고요. 그러면 제 수업의 교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저는 개념 교재로 수학의 바이블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쓰신 책인데, 이 수학의 바이블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원장님이 쓰셨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수학의 바이블의 장점이 뭐냐면 개념 설명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말을 길게 늘어뜨린 게 아니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그냥 읽어도 사실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도록 세세하게 개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의 바이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또 다른 장점이 수학의 바이블이 유형별로 문제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문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마냥 쉬운 문제들은 아니고 엄청 어려운 문제들도 아니고 학생들이 딱 문제풀이 연습을 하기 좋을 만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의 바이블을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에게 수2의
개념을 심어 줄 거고요. 사실 바이블이 단점도 좀 있는데 문제가 좀 부족해요, 문제 수가. 그래서 그런 부족한 문제는 제가 직접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등을 참고해서 제가 직접 문제를 선별하고 뭐 필요하다면 변형을 해서 만든 자체 교재를 학생들에게 문제풀이 교재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엄선한 자체 교재를 따라서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풀이,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형별 문제풀이의 반복,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풀이 교재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 수업의 교재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수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바이블을 따라서. 그럼 이제 수업 외에 어떤 관리를 해주시나요? 우리 학생들에게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중요하다고 알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복습을 도와주고자 매 수업 시작 전에 제가 직접 문제들을 선별해서 만든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끝이 나면 안 되겠죠? 테스트를 진행을 했으면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잘. 이 부분은 확실히 아는구나. 내가 이 문제도 왜 틀렸지? 이 부분을 몰라서 틀렸구나. 이런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피드백을 위해서 학생들 개인별로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각각 다른 피드백을 제공을 할 겁니다. 학생들에게 맞춘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많으려면 강사하고 이제 소통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전 이 개념은 아직 확실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강사하고 어느 정도 저하고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겠죠? 그래야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이제 제가 직접 강사 클리닉을 통해서 그런 편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고, 그 외에도 개별 상담이나 SNS를 활용한 24시간 소통, 저는 24시간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언제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게 제 수업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제 수업의 간단한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저는 말을 길게 하지 않을 거고 제 수업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